1년 365일 크고 작은 각종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시사저널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인 직업 신뢰도 조사에서 소방관이 당당히 그 1위를 차지한 것은 국민들이 우리 소방에 보내는 신뢰와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직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화재 진압 당시 집안에 남아있는 주민이 있는지 즉시 파악했더라면 일가족의 참변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후 불이 난 다세대 주택에 대한 현장 정리를 위해 다시 돌아왔는데 송 씨가 숨진 바로 옆방에서 진모 씨가 숨져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앉힌 상태로 어깨를 누르고 흔들더니 차가운 바닥에 방치합니다. 무려 1시간 27분이 지나 병원으로 이송된 19살 권모군은 결국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면들이죠. 그럼 이런 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선에서 대민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사고 영상을 보여주고 그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제 닫아가지고 아무 일 없을 때는 이 문을 화재도 안 나는데 문을 부셔가지고 망가뜨려놨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희 긴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좀 강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좀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구급 현장 나갔을 때 저럴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고 구급차를 2명이 타는데 CPR 같은 거 하게 되면은 한 손으로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구급대원 3교대는 하고 있나, 그리고 매번 한숨 못 자고 24시간 근무해가지고 퇴근 전에 저런 환자 만나면 대부분 선배님들이 이성을 약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저분들이 잘못을 하셨지만 누구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직 자체가 저는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일단 그 힘들게 고생한 구급대원들한테 뭐라고 한다는 게.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이런 사고의 원인들을 모두 어려운 근무 여건과 제도의 미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얘기일까요? 본부 특수대응담과 함께 중증 외상 환자 더 살리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경기소방의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거 야간 비행 올해부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다는 걸 잘 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소방으로서, 그리고 저는 외과 의사로서 지켜야 될 핵심 가치들이 있잖아요. 안에 깜깜하고 이런 데서 응급처치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안 된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게 있어도 그럼 쟤네는 안다고 던져버리면 결국 그거는 소방이 망가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치가, 그럼 우리가 못하라 이 짓을 해요. 이거 보세요. 우리 경기 소방 상황실보다 훨씬 못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PC 몇 대 갖다 놓고 있고. 좀 외적 요인 크죠. 외적 요인이 저도 참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서울은 3분씩 나가는데 저희 경기도는 2분밖에 못 나가고. 근데 그렇다고 원칙대로 안 하면 둘 중에 하나만이 있거든요. 관두던가 아니면 스탠다드로 하든가. 스탠다드로 하려면 힘들죠, 굉장히. 소프트웨어 문제예요. 우리 하드웨어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이 동상이 뭐냐면 이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세계 1차 대전 때 죽어간, 조국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니까 자원에서 참전해가지고 죽어간 그 전직 은행원들이 기리는 저런 상이라고. 그 사람들이 참전했던 그 전투들하고 그 연대 이름들이 쭉 써있다고.
이게 그 국가적인 자부심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방이 이런 핵심 가치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단순히 관행이나 그런 거에 목매어가지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는 꼭 봐야 되고 안 되면 재개하라 정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예, 소방대 그 불로 뛰어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기본이. 이국정 교수의 진솔한 말씀이 가슴에 많이 와닿는데요. 그럼 선진국에서 소방관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얼마 전 KBS를 통해 보도된 독일 소방관들의 일상입니다. 독일의 경우 소방관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만큼 소방관으로서의 전문 직업 의식도 매우 투철하다고 하는데요. Der Juden, wenn er zum Löchern geht, ist es ideal, aber den im Prinzip zum Aufräumen nachher. Wird erstmal finden alles. 힘겨운 화재 진압을 마친 뒤지만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매너리즘을 줄이기 위해 때론 장난까지 곁들이며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장비 점검을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Ein Ringsum-Beinschutz. Hier, guck, ob der ringsum passt. Musste mal. 독일 소방관들의 이런 철저한 모습은 구급 현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구급 출동 시 대원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신중하게 환자를 평가하고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소방관들의 이러한 철저함 뒤에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강한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Also es macht einfach Spaß und gut. Es ist einfach ein schönes Gefühl, wenn die Menschen einem dankbar sind und wenn man da hinkommt und ihnen helfen kann. Viele machen es auch aus Tradition. Also wir haben viele Kollegen, die schon vorher Onkel, Vater, Großvater bei der Feuerwehr hatten. Es wird halt weitergereicht, dieser Stab. Ja, also es ist 그렇다면 이 같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처우와 제도가 잘 정비된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일들일까요? 다행히 최근 우리에게도 여러 곳에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성소방서 구급대원 자가진단 워크숍 현장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자신들의 실제 활동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스스로를 평가하고 토론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대원들의 진지한 모습과 자기 반성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다른 구급대원들이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한 그 구급대원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끼리 이렇게 공유가 되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천소방서에서 실시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진압훈련입니다. 20kg가 넘는 진화 장비를 착용한 소방관들이 1층부터 63층까지 걸어 올라가며 층간 이동 시간과 공기 잔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층별 소방활동 여건을 세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50층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거의 한 10층 정도 남겨놓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기도 좀 떨어져 가면서 호흡이 가빠지니까 그 체내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이니까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과거의 형식적인 소방훈련에서 완전히 탈피한 실제적인 훈련 모습이 다소 생경할 정도인데요. 새로운 소방 환경에 적응하려는 대원들의 노력이 크게 돋보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실시된 청년 발표 대회에서 송탄소방서가 제작 발표한 동영상 중 일부인데요. 이번 화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러게요. 사례 전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보통 사다리 피는 상황이 별로 안 나와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괜찮아. 별일 없었으니까 들어가서 쉬자고. 선배님, 복귀하고 나서 개인 장비 점검 후에 훈련해요. 다음번엔 좀 사다리 좀 빨리 좀 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에? 훈련? 훈련은 무슨 훈련? 빨리 들어가서 쉬기나 하자고. 복식 사다리 2인조법이요. 같이 계속 이제 현장 근무 나갈 텐데 오늘처럼 좀 더디면 안 될 것 같아요. 됐어. 나중에 시간 날 때나 하자고. 이번엔 별일 없었지만 혹시나 다음번에 현장 대응력이 떨어져서 인명피해 발생하면 좀 저희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아요. 힘들더라도 좀 선배님 가르쳐주세요. 제가 아직 좀 서툴러서요. 그래, 내가 너무 안일했어.
그래 좋아 우리 함께 훈련하자고. 예, 선배님. 두 소방관의 연기가 조금은 어색해 보이죠. 하지만 과거의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훈훈해 보입니다. 최근 본부에서도 이러한 일선의 변화에 대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형식적이었던 각종 훈련을 현장 중심의 실제적인 훈련으로 전환하고 본부의 각 과계장을 소방서의 책임 담당 멘토로 지정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 등 원칙에 따른 SOP 준수와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노력들이 때론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든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남을 구하는 거는 소방관이라는 직업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도 남을 구하긴 구하지만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남을 구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존경받고 또 신뢰받고 또 제 자부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나도 최소한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처음에 하려고 노력은 해야겠다. 너 피곤하고 하지만 최소한의 내가 소방관으로서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 만한 거는 내가 그 환자한테 처치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은 최소한 가지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했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숭고한 사명 소방관. 그 책임이 큰 만큼 우리의 작은 실수가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겐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